안녕하세요. 부동산 인싸입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양질의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 인하 시기, 코스피 시장 회복 시기, 부동산 시장 회복 시기에 대해서 부동산 인싸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차후 금리 추가 인상은 다음 회의 전 나오는 지표를 확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파장이 예상보다 크게 시장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미 재무부가 국채 발행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 10년물 금리는 4.73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기는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반면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라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내년에 예상대로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연준은 금리를 0.01%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 거래보다 1.81%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4원 내린 1322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로 향하는 202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은 고용이 견고하고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기는 물가 상승률이 2%대에 도달할 때와 미국의 고용이 불안하고 기업의 도산이 이어지며 금융 불안으로 인해 경기가 하강하면 바로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연준은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저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번 미국채 금리 대폭 등과 같은 자산 금융시장의 불안이 하나둘씩 터지면서 연준은 결국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내 지금의 고금리 시대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현재로 예측하면 내년 중으로 연준은 금리를 내려 고금리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국내 악재보다 해외 악재에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금리 상승, 중동 전쟁, 유가 상승, 환율 상승, 미국 기업 파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나오고 미국 다우가 떨어지면 다음날 여지없이 한국의 주식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수익 내기 어렵고 해외 악재 뉴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 시기를 거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거치며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하락한 상태로 내년이면 저점 매수세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고금리 위기는 2024년이면 거의 해결되는 문제이고 아무리 길어도 2025년 상반기에 종칩니다. 20년 이상 금리를 지켜본 경험에 따르면 금리는 내리는 기간도 길고 금리가 오르는 기간도 깁니다. 이번 금리 상승 패턴은 급상승 패턴으로 8년 상승할 거 3년 만에 다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렸다간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리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금리가 2021년부터 올랐으니 내년이면 횟수로 4년 차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빠르면 1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2021년 9월 이후 2023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금리 급등기에 낙폭이 컸습니다. 이번 하락기 낙폭은 금융위기에 준할 정도로 낙폭이 컸습니다. 2013년 8월 들어 전국 아파트값이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중동 전쟁과 장기 긴축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고점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 아파트 상승기 2015년에서 2021년 7월까지 약 7년 동안 오르다 멈추다 떨어지다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난 아파트 상승기는 전례 없이 긴 상승기였고 2021년 9월부터 아파트가 고금리 직격탄을 맞아 지역별로 30-40%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지지난 하락기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강남 서초가 30%대 하락했고 버블세븐인 평촌이 40에서 50%, 김포는 50%, 용인은 50%, 분당은 40%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부동산이 장기 하락기에 특히 많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불패는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부동산은 오르면 떨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오고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매수 시기는 최대 집값이 고점 대비 50% 하락한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을 잡으면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 살지, 얼마에 살지 주택 매수의 기준을 평소에 잘 세워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느냐, 부리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고금리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마무리되면 집값은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아파트 하락률 조사에서 급매는 소수로 다 팔린 상태이며 고금리만 없어지면 매수세는 다시 증가합니다. 부동산이 오를 때는 단돈 100만 원도 안 깎아줍니다. 고점에서 30-40% 떨어진 집을 산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 하락기를 거치며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30% 하락한 수도권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시기는 2024년 하반기로 예측합니다. 부동산 악재인 고금리 고물가 등 악재가 2024년 말이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역대급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2-3년 후 부동산 시장은 떨어지기 어렵고 반대로 오를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저렴해서 누구나 집을 사면 좋은데 10년 전에 비해 너무 비싼 가격이 흠입니다. 모든 물가가 50% 이상 오른 상태에서 물건이자 자산인 부동산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부동산은 고점까지 올라가다
떨어지면 30-40% 떨어지고 이후 보합 시장이 온 후 다시 상승합니다. 다시 상승을 하면 이전의 전고점을 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지 차후 지켜봅시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